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관련해서 승소 판결 제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 10월에 표준약관이 들어오기 전에 체결한 실손보험에서 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환급액을 보상하는 손해냐 아니냐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환급받더라도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데, 최근 그 손보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 약관이라도 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를 하고요. 또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승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일단 제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쟁점은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액이 그 보험금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손해이냐,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냐 이 이슈였고요.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좀 특이한 점은 제가 2023년 2월 초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판결이 2023년 7월 5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이 안 걸린 거죠. 최근에 많이 소송이 지연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받는 예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좀 빨리 종결이 돼서 고객도 매우 만족해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보시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법원의 판결이고요. 제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판결 선고가 2023년 7월 5일입니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1,473만 4,007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났고요.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그러니까 고객이죠. 원고가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받게 되는 금액 1,473만 4,007원에 대해서 2009년 7월 27일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판단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주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환급액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고, 즉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그 이유를 보겠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이라는 문헌은 원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고객한테 유리한 해석이다. 그 다음에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환급받는 금액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손해보험 계약의 이득금지 원칙이 반한다. 이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줄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실손보험이 손해보험이란 전제에서 그러는 거고요. 이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재산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나누는데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제3의 보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피고 보험회사가 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순수한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명시적인 약관 규정이 없음에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사후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면 치료 보장의 공백이 생기고 치료비 지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시비 보험 보일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하여튼 결과가 좋아서 기쁘고요. 저는 약간의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매우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09년 10월 이전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09년 10월에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본인 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약간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상하는 손해에 이게 당연히 해당되는 건데 이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좀 패소 판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재판에 들어가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은 이 사건 잘 아신다. 이게 원고 피고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하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아시는 판사님이라면 당연히 원고의 승소를 판단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